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아네트 베닝과 빌 라의 주연의 우리가 사랑이라 믿는 것은 실패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회한 두 배우는 한때는 사랑했지만 점차 멀어지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중년 부부의 모습을 실감나게 연기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안다고 착각하고 자기 식대로 이해하다 결국 파경을 맞는 부부의 모습은 우리 주변의 흔한 결혼 이야기입니다. 영국 남부 바닷가 마을에서 아들을 독립시킨 후 둘만이 살아가는 중년 부부의 일상은 평온해 보입니다. 고등학교 역사 선생인 남편 에드워드는 시 편집자인 아내를 위해 기꺼이 집안일도 도와주고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주눅든 채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아내 그레이스는 부부간의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는 에드워드가 늘 못마땅합니다. 그녀는 소심하고 말없는 에드워드와 달리 모든 것을 말로 쏟아내고 남편에게 손찌검을 날려서라도 모든 상황을 자기 통제하에 두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한 이들이 30년 가까이 부부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며 평생 그레이스에게 맞춰 살아온 에드워드의 소심함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한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랑은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인정과 존중, 신념과 가치관의 유사성, 성격이나 취미 등에서 공통 분모가 있어야 자연스럽고 편안한 가정생활이 유지됩니다. 결혼은 열정적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각기 다른 사람 둘이 한 공간에서 부대끼며 사는 생활만이 남습니다. 에드워드와 그레이스는 첫눈에 들어온 상대의 모습을 그 사람의 본질이라 착각했다는 점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커플이었습니다. 청년 에드워드는 잘못한 기차 안에서 플랫폼에 서 있는 한 노인을 보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필 맞은편에 앉아있던 문학소녀 그레이스는 그의 눈물에 시를 읊어주며 따스한 위로를 건넵니다. 그리움에 눈물 흘리는 낯선 이에게 기꺼이 마음 한 자락 내어준 그레이스를 보며 에드워드는 자기 식대로 그녀를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한편의 시에 깊이 공감하는 남자를 보며 그레이스 역시 에드워드가 자신과 잘 맞는 남자라고 오인합니다. 그렇게 둘이 첫눈에 반하듯 사랑하고 결혼에 아들까지 두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달랐던 이들 부부가 멀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둘이 부부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우유부단하지만 착한 에드워드가 자기 중심적이고 집착이 심한 그레이스에게 맞춰왔기 때문이고 그 맞춤은 그의 사랑의 방식일 터입니다. 하지만 다른 인생의 가능성을 엿본 에드워드는 아들에게 고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서도 떠나고 싶을 수 있으며 내 엄마가 날 사랑한다면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레이스가 원하는 가상의 남편 역을 수행해 오던 에드워드는 자신 그대로의 모습만으로도 편안한 사람을 만나면서 불행한 삶을 끝낼 용기를 냅니다. 아내를 떠나 새 연인 안젤라 집에 들어가는 일은 분명 지탄받아 마땅한 불륜이고 그레이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지만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남편과 아들을 자기식으로 통제해야 하는 그레이스가 이 뜻밖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녀에게 사랑과 집착은
한 끗 차이입니다. 홀로 남은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 최악으로 치닫는 그녀는 개를 데려와 에드워드라는 이름을 붙여 자기 명령에 복종케 하지만 그것은 진짜 에드워드가 아닙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우리가 흔히 쓴 말은 명언입니다. 한번 사람 마음 떠나면 되돌이키기 어렵고 붙잡으려 집착할수록 정남이 떨어집니다. 급기야 남편과 함께 사는 여자 집에 찾아가 예전에는 3명의 불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만 있군요. 라는 안젤라 말을 듣고서야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녀는 홀로 남은 사람입니다. 그레이스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홀로서기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가까이 해왔던 시 덕분입니다.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시를 묶어왔던 엄마의 작업을 인터넷에 올려줍니다. 예전에 이곳에 와본 적 있어요 라는 제목을 단 그녀 시선집에는 괴롭거나 힘든 마음이 들 때 펼쳐들고 싶은 시들이 가득합니다. 그레이스는 그간 수많은 감정들을 시로 접했지만 그것은 체화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예전에 이곳에 와본 적 있던 사람뿐입니다. 영화의 원제이자 배경 지명인 호프갭은 달리 읽힙니다. 진짜 자아와 되고 싶은 자아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면 행복할 수 없고 사랑은 사랑이라 믿는 것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사랑은 제 모습 그대로 내보여도 편안하며 같은 꿈을 꾸되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태도로부터 비롯합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의무로 벅찼던 에드워드가 그 짐을 내려놓고자 했을 때 비난받아야 하는진 모르겠습니다. 에드워드가 아들에게 말한 난 내 엄마 성에 차지라나 라는 말은 아프게 들립니다. 그가 모아왔던 작은 피규어들은 아내 기분을 맞추고 그녀에게 맞는 사람이 되려 애써오다 작아져 버린 그 자신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들 부부가 각자 희망하는 갭은 너무 커서 좁혀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믿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은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꿈과 같은 연애의 시기가 지나면 설렘보다는 편안함이 먼저입니다. 알랭 바디우의 사랑은 한 사람의 관점이 아닌 두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쌓아 올리는 하나의 삶이다 라는 말이 깊이 들어옵니다. 전생연분을 만나 그 사랑을 지키는 일이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요? 감사합니다.